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잠깐 또 휴가를 받아서 전에 진행하던 디스트럭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끝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제가 처음에 이거 만들었던 게 아마 후디니 18.5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19.5 곧 있으면 20 버전 발표하죠. 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이거 빨리 디스트럭션 끝내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안 하고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후디니를 실행하기 위해서 후디니 런처도 이게 또 런처가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전에도 런처 했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저는 18.5도 깔았고 19도 있나? 예, 19도 있고 19.5도 있어서 전에 작업했던 것을 좀 레퍼런스로 보기 위해서 18.5도 실행해 놨고 19.5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런치. 자, 후디니가 실행이 됐고 전에 작업하던 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네. 이 파일이 맞네요. 저희 지난번까지 했던 작업은 빌딩들 레이아웃 했고, 그 다음에 부딪힐 비행기 애니메이션 키를 잡았고, 렌더캠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애니메이션을 잡았었죠. 자, 이제부터 할 일은 이 부딪히는 빌딩들을 디스트럭션 레디한 지오메트리로 만들어준 이후에 시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모크, 디브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먼저 이렇게 부딪힐 때 그때 애니메이션 잡은 게 먼저 이쪽 빌딩 여기에 먼저 이렇게 살짝 부딪히게 애니메이션을 잡았었죠. 그래서 이 빌딩 예, 이놈을 먼저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고 오브젝트 멀지를 해서 이 빌딩을 가져올 건데, 얘가 어디 있나요?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KB3D NEC 빌딩 라지 A예요. 빌딩 라지 A. 그래서 먼저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그룹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건데, 너무 많으니까 Alt 이 노드에 마우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C를 누르면 이제 이 노드의 경로만 복사가 되는 거죠. GUA에 놓고 들어가서 여기에 오브젝트를 해주면 아웃풋0 가져오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바깥에 있는 이 레이아웃하고 좀 다르죠.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이제 트랜스폼을 한 거죠. 그래서 트랜스폼이 여기에 같이 들어오게 하려면 트랜스폼을 into this object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올 빌딩은 이거였죠. 얘를 그룹으로 가져올 건데, 뭐였죠? KB3D 빌딩 large A였죠. large A. 얘네들인 것 같은데 하나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그죠, 베이스를 가져왔죠. 하지만 전체를 다 가지고 싶으면 A에다가 뒤에다가 아스트릭을 해주면 전체 다 가져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죠? 고스트를 끄고 얘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디스트럭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항상 뭐라고 그러더라,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우리가 이 이제 이거를 빌딩을 끄고 에어플레인만 잡아볼게요. 에어플레인만 잡고 카메라도 끄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고스트로 해주면 얘는 들어오는 거죠. 여기 볼 수가 있는 거죠. 비행기가 실제로 부딪히는 위치는 이 건물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얘네들 다 필요 없죠. 그럼 이 건물만 한번 불러볼게요. 얘는 그러면 얘만 이렇게 딱 불러와지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면, 얘가 건물이 부서졌을 때 이제 이 디브리들이 여기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바닥에 부딪혔을 때 여기 바닥에서도 어느 정도 인터랙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로 잡았던 얘도 같이, 네. 그러면 딱 우리가 필요한, 지금 이 빌딩 A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지오메트리들은 딱 이 정도. 이제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해당 지오메트리의 어트리뷰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P가 있고 샵, material path가 있고 이 vertex attribute max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이건 다 이제 그 max 관련된 이게 이 kitbash에서 제공된 이 지오메트리는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max는 3D max용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프림 그룹에 얘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종류별로 이 머터리얼별로 프림 그룹들이 다행히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나중에 쓰면 될 것 같고 이 맥스, 이 벌텍스 어트리뷰트 이 맥스로 시작되는 애들은 지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좀 더 간결하게 어트리뷰트 딜리트 벌텍스 맥스로 시작되는 애들 다 지우고 그다음에 그렇죠 UV샵 나머지는 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보시면은 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얘가 이 플로어들이 없어요. 플로어 그죠? 그냥 안에가 이렇게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얘가 비행기가 부딪혀서 여기서 이제 데브리들이 떨어지면은 얘 만약에 안쪽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그냥 속으로 쑥 떨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딱 여기 부딪혔을 때 여기가 부서지면은 여기 내부가 보일 텐데 내부에서 데브리들이 그냥 막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플로어를 만들어 줄 거고 보시면은 처음에 그 얘기한 것처럼 모든 지오메트리가 다 그냥 그리드예요. 그리드. 이 뎁스가 없어요. 뎁스. 네, 이렇게 보시죠. 그다음에 이런 애들을 다 볼륨 부피가 있는 애들로 만들어줘야 되고 유리창도 마찬가지고요. 그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작업하는데 이 시뮬레이션 셋업하고 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 FX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것들 거의 물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거의 그 디스트럭션 레디한 지오메트리를 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작업하는 것들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붕 여기가 맨 위에 지붕이 무너졌을 때 얘네들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하나가 다 팩 프리미티브가 돼서 그냥 얘네들이 그냥 떨어지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얘네들까지 막 부서지고 하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디스트럭션 작업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혔을 때 어느 부분이 부서질 건지 어느 부분이 부서지고 어느 부분은 부서지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구분을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서지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이 시뮬레이션 타임을 좀 줄이는 거죠. 이게 뭐 쓸데없이 여기 밑에 부분은 안 부서질 거잖아요. 얘가 부딪혔을 때 위에 부분만 부서지지 밑에 부분은 안 부서지는데 굳이 얘네들까지 다 시뮬레이션 캐시로 만들어서 얘를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괜히 이 시뮬레이션 무게만 증가하지 전혀 쓸모없는 일이니까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부서지지 않는 영역 저는 그거를 이제 스태틱이라고 할게요. 스태틱 부분을 어디까지 정할지 그걸 미리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지는 부분에서도 즉 이 프랙처를 할 부분에서도 이 얘가 비행기가 부딪혔을 때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진 않을 테고 여기 이쪽 부분만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랙처를 해 놓지만 실제로 다이나믹에 이용이 되는 액티브 영역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는 인액티브 영역이 있을 테고 그 부분을 미리 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빌딩에서 어느 부분을 액티브 영역으로 만들어 줄 건지 즉 어떤 부분을 다 프랙처를 해줄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정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룹을 잡아줄 건데 그룹에 보시면 이 프리미티브 그룹으로 되어 있고 얘를 액티브 리전으로 잡아줄게요. 그룹 네임은 $OS $OS면은 얘가 이 노드의 이름을 그룹 네임으로 잡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베이스 그룹이 아니고 우리는 바운딩 리전으로 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아셔야 될 게 이 바운딩 오브젝트 아무 오브젝트나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쪽 오른쪽에 끼워주면은 그걸로도 그룹을 잡을 수가 있는데 걔는 포인트하고 볼텍스만 가능하다고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운딩 박스를 써서 바운딩 박스로 하고 뭐 뷰포트에서 엔터를 쳐보면
이 영역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역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를 위치를 조정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을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해보겠지. 아니면 직접 이동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시면 이 부분 이렇게 잡을 건데 좀 더 세밀하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딱 여기까지만 이제 액티브 영역이 될 거고, 이 아랫부분은 실제로 다이나믹에 사용되지 않는 스태틱 영역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만약에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다면 데브리들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 플로어에 튕겨서 나오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 밑에 이 부분 애들을 아무 작업도 해놓지 않으면 걔네들이 막 여기 건물 바깥으로 막 나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은 그냥 컬리전으로 쓸 거예요. 작업은 나중에 할 거고. 스플릿을 해주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액티브 리전 부분이 있죠. 얘를 그러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부분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 나머지는 밑부분.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딱 밑에 부분.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맨 아래 이 약간 이 프리미티브 이 부분 있죠. 얘네들 선택이 돼요. 얘네들은 뺐으면 좋겠으니까 얘네를 선택을 해서, 그렇죠? 얘네들은 빼서 다시 한번 스플릿을 해주고, 그렇죠? 선택이 됐죠. 얘를 인버트를 해줘서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 할 영역은 딱 여기 창틀까지고, 나머지는 여기 딱 이 부분, 부분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쪽 왼쪽 브랜치는 다이나믹이 될 테고, 오른쪽 브랜치는 스태틱, 다이나믹 되지 않는 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건물들이 부딪혔을 때 콜리전으로는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얘네들로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죠. 보시면은 여기 위에 부분, 그리고 밑에 플로어 부분, 얘네들은 뭐 이렇게 러프하게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를 슈링크랩을 해줄게요. 슈링크랩. 그리고 이쪽도 슈링크랩.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거고, RBD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팩으로 만들어 줄게요. 팩 프리미티브로 만들어 줄게요. 다시 팩을 해주고, 팩이 됐지만 네임 어트리뷰트이 없으니까 어셈블로 네임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건데, 보시면 PS0 이름을 프리펙스 베이스로 해줄게요. 베이스 제로. 그 다음에 얘는 바디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됐습니다. 얘를 컬리전이고, 그래서 오른쪽 브랜치 작업이 끝났고 이제 왼쪽 브랜치 작업을 해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할 일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제 우리는 이제 건물들 외벽하고 윈도우하고 이 프레임들, 얘네들을 작업을 많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쪽 루프에 있는 얘네들하고
밑에 있는 애들하고를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이제 이 루프가 이렇게 그리드 2개로 되어 있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그리드 하나짜리 나중에 여기 분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지워주고 그 다음에 혹시 그룹 여기서 만들어졌던 것들 액티브 리전 지워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스플릿으로 여기서 탑뷰로 보면은 얘네들만 빼면 되니까 좀 쉽겠죠. 얘를 여기서 셀렉션 툴을 이렇게 이게 뭐죠? 라쏘인가요? 얘로 이렇게 얘네들 이게 뭐죠? 컨트롤 빼주고 인버트를 보면 여기 위에 기둥들이 있네요. 그죠? 이것들은 여기 윈도우 그리고 여기 윈도우 프레임 딱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를 그냥 다 팩 프리미티브로 만들어서 그냥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할 거고 Service version 2. 자,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멤버 셀렉션을 해서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로우를 만들어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외부의 판넬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죠. 이게 이 건물을 뭐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콘크리트, 머티리얼 콘크리트로 사용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위쪽 부분들을 이용해서 플로어를 만들 거예요. 일단 너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빼주고 다행히도 이 머티리얼별로 얘네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을 또 한번 해서 여기 보면 다크 패널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플로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크 패널을 나눠줬으니까 얘를 또 넣을 한번 해서 다크 패널 그리고 얘로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 보면은 좀 규칙이 있죠. 외곽만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얘는 보면은 윗면은 이렇게 살짝 지오메트리가 있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첫 번째만 다르고 둘, 셋, 넷은 같고 그러면 얘를 스플릿으로 또 한 번 나눠주고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제가 이 펜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더블 클릭이 잘 안 되네요. 마우스로 하면 이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얘는 제가 이 서브넷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게요. Shift C를 누르면 서브넷으로 바뀌어서 보일 때는 지금 얘가 전체 모습이죠. 그리고 아웃풋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첫 번째 그리고 둘, 셋, 넷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줬어요. 그리고 해줄 건 이제 이 포이치로 이 하나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면 이 나머지 세 개도 동일하게 나머지 두 개도 동일하게 이 작업한 그 내용이 포이치 때문에 먹겠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포이치에 들어가서 포이치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프리미티브죠. 프리미티브인데 이 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 하나, 둘, 세 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어트리뷰트를 하나 만들어 둬야죠. 이걸 이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노드가 있어서 이 커넥티비티를 쓰면 얘가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프리미티브에 하나의 어트리뷰트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넥티비티 타입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프리미티브고, 이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를 이 연결되어 있는 프리미티브에 동일하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티브에 가보면 클래스 어트리뷰트가 생겼고,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0, 1, 2, 저 세 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를 이렇게 포이치 연결을 해주고, 나는 프리미티브를 포이치로 돌릴 건데 어떤 어트리뷰트를 돌릴 거냐, 클래스를 정해주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하나만 딱 들어오는 거죠. 하나만 들어와서 마지막 포이치 엔드를 디스플레이 플래그를 놔두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싱글 패스를 해보면 각각의 0, 1, 2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밖에 나와서 우리는 이 여기를 플로어라고 이름을 짓고요. 플로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 밖에 나와서 혹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파일 캐시 노드를 달아서 하나하나 프랙처 된 것들을 캐시로 저장을 할 건데, 그때 이 노드 이름을 어떤 이런 각 노드들의 이름들을 갖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나 이런 노드의 이름을 먼저 잘 할당을 할게요. 이거는 grep building A라고 할게요. 먼저 얘를 한번 폴리필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블랙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지금 노멀 이상해서 노멀을 해주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윗면이죠. 윗면을 그래서 어떻게 정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프리미티브가 이렇게 각이져 있을 때 가장 쉽게 그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룹에 보시면 여기에 베이스 그룹이 아니고 keep by normal 있죠. 노멀로 이 y축 1, 0 해서 이 스프레드 앵글을 이렇게 줄여주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이 노멀이 위로 향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이 프리미티브 노멀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 프리미티브 노멀이 있죠. 이렇게 해보면 각각의 노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노멀들 중에 위로 향하는 부분들만 얘가 이렇게 그룹을 할당을 하는 거죠.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그렇죠? 유니폼은. 그리고 나서 라스트로 얘를 지워주고, 이때는 저는 이렇게 얘의 이름을 카피 파라미터 블라스트 여기 페이스트 밸류, 그래서 얘의 어떤 그룹을 적어줘도 블라스트에서는 항상 얘만 이용이 되게. 그러면 디스플레이 non selected를 하면 이렇게 되죠. 고맙게도 이만큼의 폭이 있는 거죠. 이 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플로어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야겠죠. 이쪽 안쪽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여기에서도 어떤 규칙을 하나 찾아봐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면적을 이용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measure라는 노드를 달고 area per element. 그러면 얘가 이 measure가 프리미티브별로 얘가 에어리어를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트리뷰트가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프리미티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트리뷰트 네임으로 프리미티브에 이미 에어리어가 생겼죠. 330, 274 봐도 이렇게 큰 거에 330, 274가 주어지고 나머지 프리미티브들에게는 작은 숫자가 배정이 됐죠. 레스트로 에어리어가 10배로 작은 거 하면 다 지워지죠. 그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외곽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포이치에 돌려보면 똑같이 먹었죠? 그죠?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보면 여기에 우리는 이제 폴리 익스트루드를 할 거예요. 폴리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디스턴스로
디스턴스로 올라갈 건데 여기를 우리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가야겠죠. 이렇게 내려가서 일단 어느 정도가 될지는 한번 0.2.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 플로어 두께를 어느 정도 할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를 0.2로 해놓고 여기를 아웃풋 백을 하면 이렇게 채워졌고, 네, 지금 노멀이 뒤집어진 거죠. 리버스를 해줄까요? 리버스 한번 해주면 vertices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플로우 지워버리고 자, 여기까지 해주면 짜잔. 그래서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틀이 이렇게 윈도우하고 프레임이 되어 있을 때 플로우가 이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서브넷으로 정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여기에 4개를 인비저블로 바꾸고 플로트를 하나 여기 배정을 해서 얘를 플로의 두께, thickness를 한번 thickness로 한번 해서 여기를 카피 페이스트를 하고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께를 정했죠. 폴리 익스트루드에 페이스트 렐러티브를 해주면 약간 0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여기 만약에 살짝 아까 마이너스로 먹었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틱니스가 정해진 거 마이너스 0.25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첫 번째 플로우를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 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잠깐 해야 될 게 보면은 지금 이만큼 잡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머지 플로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위에서 여기가 이거였나? 네, 보면은 우리가 아까 에어컨이랑 뭐 이런 부수적인 팩 프리미티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플로어에 딱 붙어 있다가 이 플로어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가지고 와보고 얘를 한번 이름을 먼저 지어볼까요? 에어컨이라고 할까요? 에어컨.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플로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플로어의 높이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오브젝트 멀지로 바깥 걸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임시로 한번 놓는 거. 그죠? 사이드 뷰를 보면 얘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 플로어는 아까 나머지 플로어들은 이렇게 해서 위를 중심으로 플로어를 만들었지만 여기를 보시면 얘는 아래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아래 폴리필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쓸 수 있겠죠. 폴리필을 해서 얘는 그대로 쓰되 다 만들었지만 아래 노멀 똑같고 그룹을 여기서는 위를 잡은 게 아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일까? 그렇게 하면 아래가 선택이 됐죠. 대신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에는 아까 이쪽 부분은 여기 사이드에 살짝 지오메트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됐겠지만 여기에는 없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여기 이쪽 면에 위에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쪽도 아래면으로 지오메트리가 좀 나오게 해줄게요. 먼저 엣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엣지 아래쪽만 선택하는 방법은
네, 선택이 됐고 여기에 폴리 익스트루드를 써서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디스턴스로 해주면 위아래로 가네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넘어를 해보면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냐 여기에 얘를 플래그로 한번 해보고 그쵸. 이 정도는 잘했죠.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됐으니까. 그리고 밑에 했던 걸 그대로 한번 해보면 올리필 채워지고 노말을 수정한 다음에 그룹을 아래 그룹을 잡고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지우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 익스트루드를 얘를 위로 해야 될까요? 아래로 해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띵리스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고 얘는 리버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되고 눈물만 다시 해주면 됐습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두께가 됐는데 지금 UV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UV는 얘를 눌러주면 꺼집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띵리스 만들어졌고 얘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아까 위에 그 바깥에서 불러오는 띵리스를 얘도 그대로 쓰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멀지를 해주면 이렇게 플로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어를 부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